네, 머니앤라이프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신중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특히나 뭐 법이 바뀌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더 혼란스러운데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네.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네. 좋은 금융상품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상품이 질문을 너무 많아요. 많이 받습니다. 네네. 하지만 좋은 금융상품이란 뭐 존재하진 않습니다. 네네.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인지 맞지 않는 금융상품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금융상품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각자의 삶의 방식도 매우 다양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란 맞춤복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기성복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단지 키, 몸무게, 허리 사이즈만 보고 상품을 고르잖아요. 네. 하지만 맞춤 옷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그렇죠. 디테일하게 측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옷을 구매하잖아요. 그런 네네.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재단사가 사이즈를 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재무 컨설팅 역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재무 환경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재무 환경이라는 크게 자신의 네. 자산, 그리고 수입, 그리고 지출을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우선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네. 포함될 수 있는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은행의 예적금, 그다음에 펀드나 수익집과 같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같은 비금융 자산도 이에 포함된다고 네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근로자라면은 현재 본인의 수입과 그다음에 사업자라면은 1년 평균을 내 가지고 그 수입을 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수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발생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개선을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뒤에 나와 있네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초장펀드가 출시되면서 네. 초장펀드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과연 가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네네.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30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네. 여성분이시고 미혼이셨습니다. 네. 우선 자산 현황을 보시면은 CMA 계좌에 200만 원이 항상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원금 보장형 ELS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내년 1월에 만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가장 큰 예. 자산으로는 전세보증금,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재형저축,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어허. 예, 총 자산이 7,610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채 현황도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부채 현황은 교직원 공제에서 대외 형태로 예, 예. 3천만 원을 빌리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총자산 7,61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 네네. 현재산이 4,610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축을 꽤 잘하신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뭐 수정을 하기 전 단계인 거죠? 네. 예. 그리고 한 달간의 월간 수입과 지출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네. 다음 표를 보시면 네, 근로소득이 230만 원 정도 발생하시고 네네. 1년에 받는 상여금을 12달로 나누게 되면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고정비용으로는 35만 원씩 발생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네, 대출 이자라든지 그런 네네. 부분이 포함되고 아하. 그다음에 변동지출로는 생활비 부분인데 이 부분 중에서 외식비가 참 많이 비중을 차지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파악되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네, 이분의 좀 가장 큰 고민은요. 예. 다음 표를 좀 보실까요? 네. 지금 이걸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조언 전에 가지고 계신 예, 거죠? 조언 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지출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소장펀드에 예. 가입하고 싶은데 예, 예. 지금 대형저축에 3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체지작품 연금저축도 네, 고민이셨는데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이 7년이다 보니까 네네. 그거를 끝까지 납입할 수 있을지. 아. 그다음에 세제적 연금 같은 경우는 네. 세법이 바뀌면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시는 게 역할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풀어가셨는지요? 네, 우선은 재무적인 최근의 이슈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결혼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의 EL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은 부족하지 네네. 않다고 생각되었고요. 그 후에 계획을 네. 물어보니까 주택을 확장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 부분은 미래 남편분과 함께 상의를 했는데 네. 결혼 후 5년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그 후에 생각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성향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고, 그다음에 투자에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재형저축보다는 소장 펀드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 펀드로 바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이 바뀐 거죠? 네, 바뀌었습니다. 예, 네, 재형저축이 없어지고 소장펀드 20만 원을 납입하시기로 하셨고 예, 예. 세제자격 연금 역시도 낮아지는 이자율 때문에 고민이셨는데 이 부분은 증권사 연금펀드로 전환을 해가지고 네. 중도 해지 시에 따른 이제 손해를 최소화했고요. 네. 그다음에 20만 원씩 납입하던 부분은 좀 적다고 판단이 돼서 10만 원 증액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네. 종전보다 저축 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이 부분은 네. 외식비 같은 부분을 좀 줄이고 입학 지출을 파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여서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하자라는 전략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축에 대해서 이 수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목적이 우선 네. 명확해야 되겠죠. 예, 예. 너무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한쪽에만 치우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네네. 가장 나쁜 경우는 돈이 빠져나가는 날짜는 아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는 네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목표를 좀 분명히 하고요. 네.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본인에게 정말 적합한 건지 대화를 네네네. 통해서 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하다면은 그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현재 뭐 소비를 비롯해서 내 금융 구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